내가 널 얼마나 키웠는데. 이 말, 자녀에겐 상처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아이처럼 대합니다. 엄마 말 들어. 그게 정답이야 라는 말은 자녀의 판단력을 무시합니다. 성인 자녀는 삶의 독립성을 원하는 시기입니다. 계속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말은 자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라는 말, 부모는 조언이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느낍니다. 자녀의 선택에 대한 불신은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내가 다 해봤어 라는 말은 자녀의 경험을 가로막습니다. 경험은 공유의 대상이지 강요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 라는 말은 자녀를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부모는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율성을 원합니다. 반면 부모는 안정성을 원합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 라는 말은 걱정에 탈을 쓴 간섭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는 다릅니다. 경험은 다르지만 감정은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도 자녀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세계가 아닌 자신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 땐 안 그랬어는 공감이 아닌 비교로 들립니다. 비교는 관계를 멀게 합니다. 내 친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녀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보다 중요한 건 존중의 언어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은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비판보다는 격려의 말이 자녀의 삶을 바꿉니다. 고생했구나 라는 말은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를 줍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대화가 아니라 교류입니다. 교류는 일방적인 조언이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널 몰라서 그러겠니? 라는 말은 자녀의 현재를 놓치고 있는 말입니다. 자녀는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자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부모가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엄마도 속상하다는 말은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세요. 경청은 가장 강력한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해줄래? 라는 말이 대화를 엽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녀도 달라집니다. 관계는 결국 반복된 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쓰는 말이 곧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녀에게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감사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를 믿는다는 말을 들려주세요. 신뢰는 말로 전달될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해 라는 말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판단보다 궁금증을 표현하면 자녀는 마음을 엽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조언보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조언도 틀린 타이밍에 하면 거절당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보다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했는 책임 회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존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여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내면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비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라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봐, 내가 뭘 했어? 는 금기어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필요한 건 위로와 신뢰입니다. 자녀의 삶은 부모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게 하세요. 진심은 억지 조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라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부모의 완벽함보다 인간적인 모습이 자녀에게 더 위안이 됩니다. 자녀에게도 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받아주는 부모가 진짜 강한 부모입니다. 언제든 얘기해 라는 말은 자녀에게 열려있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단절된 관계는 침묵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침묵을 깨는 건 단 하나의 따뜻한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자녀의 노력을 응원하는 말은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비교가 아닌 개별적 인정을 해주세요. 넌 너만의 길을 가는 중이야 라는 말은 자녀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방향을 비춰주는 등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라는 말은 자녀의 불안을 덜어줍니다. 부모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자녀의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말은 평생 자녀를 따뜻하게 합니다. 반대로 상처 주는 말은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관계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하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네보세요. 사랑해 라는 말은 어른이 되어도 듣고 싶은 말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말은 자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이해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말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날선 말은 차가운 거리를 만듭니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녹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세요. 자녀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걸 말로 표현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야 라고 해주세요. 자녀에게 부모는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말로 지켜주세요. 결과가 어찌됐든 넌 내 자식이야 라는 말은 큰 울림을 줍니다. 자녀는 말 한마디에서 부모의 진심을 읽습니다. 진심은 꾸밈 없는 언어에서 나옵니다. 자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자녀의 말투가 거칠어진다면 부모의 반응을 돌아보세요. 말은 감정의 반사거울입니다. 잔소리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보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가 낫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투와 어조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말의 모양이 곧 사랑의 모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명령처럼 들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화는 감정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땐 말을 멈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침묵도 대화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침묵은 상처만 깊게 합니다.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자녀는 부모가 먼저 열리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보다 진심 어린 부모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조언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공감은 맞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공감받는 순간 자녀는 부모와의 거리를 좁힙니다.
자녀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자주,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너는 참 책임감이 있어 라는 말은 자녀의 자긍심을 키웁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내면에 오래 남습니다. 그만 좀 해보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난은 벽을 만듭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자존감에 직결됩니다. 자녀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과정에 집중해 주세요. 결과보다 너의 노력이 더 중요해 라는 말은 자녀를 안심시킵니다. 자녀가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곁에 있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반복된 부정은 자녀를 위축시킵니다. 자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넌 내 모습 그대로 소중해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단정적인 말투보다는 여지를 두는 말투가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의견 차이를 인정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성인 자녀는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런 관계엔 존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는 부모의 말에서 자주 무너지고 다시 쌓입니다. 다 내 잘못이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책임을 함께 나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는 말이 자녀를 끌어들입니다. 대화는 승부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자녀에게 설득보다 공감을 우선하세요. 때론 부모의 고집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인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라는 말이 관계를 다시 엽니다. 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말 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관계엔 승패가 없습니다. 남는 건 감정뿐입니다. 자녀와의 감정은 말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는 진심을 말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감정의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너랑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 라는 말은 큰 힘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진심으로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가까워집니다. 자녀와의 거리감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딱딱하고 명령조의 마른 거리를 만듭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다가오게 만듭니다. 자녀는 언제든 부모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말로 풀어야 해결됩니다. 부모의 말습관이 바뀌면 자녀도 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말을 하나씩 해보세요. 하루 한 문장씩만 실천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해도 좋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을게는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힘들 땐 언제든 말해라는 말로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관계는 말로 시작해 말로 회복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와 나누는 한마디가 오늘의 삶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녀에게 말해보세요. 널 정말 사랑해.